안녕하십니까, 곽도원 원장입니다. 제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런저런 건강 상식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곤 하는데요, 환자분들은 들을 때마다 진짜 그래 하고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요새 인터넷에 정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좋은 의료 정보를 알기가 쉬워요, 요즘은. 그런데 그만큼 잘못된 정보들도 인터넷에 너무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환자분들은 많이 걸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히 언제 잘 걸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는 잘 쉬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잘 알지 못하십니다. 환자분들은 어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식사 패턴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께 일일이 말씀을 드리다가 아예 한 번에 영상으로 찍어서 전달하고자 이렇게 앞으로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건강을 위해 그동안 잘못 알려졌던 것들,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꼭 같이 알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 영상으로서 함께 하도록 할 테니 같이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에 몇 개의 병을 진단받으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몇 개의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건강 걱정은 꼭 중장년층이나 노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요새는 20대의 만성병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표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제가 보건복지 포럼에서 자료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우리나라의 만성질환자 보유 비율이 중장년층으로 넘어가면 절반 이상이 되고, 20대만 하더라도 이 자료에 보시면 16.5%, 그리고 30대는 27.9%가 그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유해 드리자면 지하철 한 칸이 총 6줄로 돼 있어요. 그 안에 20대가 꽉 차 타고 있는데 그 6줄 중에 한 칸이 만성질환자 보유 비율입니다. 그리고 30대가 타고 있는 차량 한 칸 6줄 중에는 2줄이 만성질환자 보유 비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꽤 많은 편이죠.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만성질환이란 단어 속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만 만성질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암이라든지 그런 치명적인 질환들도 만성질환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팩트체크 두 번째, 실제로 최근 보고에 따르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비율이 무려 78%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성인 3명 중에 2명이 만성질환 위험 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질환이 생기고 그로부터 우리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것은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유전적으로 안 좋아서? 아니면 우연히 내가 운이 나빠서?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식습관이 안 좋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술을 많이 마셔서? 우리의 만성질환은 이런 한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만성질환은 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하는 그런 좋은 소리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것들, 그 수많은 것들이 조합돼서 우리 몸에 만성질환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것들은 단순히 의사의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 몸에 만성질환을 만드는 핵심 요인이자 우리 몸의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자, 우리가 만성질환을 치료한다 그러면 평생 어떤 약을 먹어야 돼, 아니면 내 몸의 유전자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아니면 내가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 그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주변 환경과 나의 생활 습관,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만성질환의 핵심 키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만성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만성질환은 단순히 약을 잘 챙겨 먹는다고, 아니면 건강검진만 잘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앞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우리가 만성질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는 이 만성질환들의 원인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고지혈증 약을 오래 복용하면, 고혈압 약을 오래 복용하면, 그런 약을 잘 챙겨 먹으면, 혹은 건강검진을 잘 받으면,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담배만 끊으면, 이런 단편적인 것들이 모두 우리의 만성질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에게 흔하게 듣는 그 전반적인 말들, 식습관은 어떠세요? 밥 먹고 좀 걸으세요?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는 잘 하세요?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만성질환을 자꾸 겪는 이유는 이러한 말들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의사들의 좋은 말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들에 대해서 아주 큰 비중을 두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치부하는 데에는 사실 우리 국가의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 국가와 의료계에서도 우리의 이 전반적인 생활 습관 중에서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잘 해야 되고, 그런 생활 습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더 강조해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어떻게 좋게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자세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런 생활 습관들도 물론 만성질환과 연관이 있지만 또 개개인에게 맞는 생활 패턴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소화가 안 된다고 왔던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환자는 소화가 안 되는데
그 패턴이 속이 쓰림 패턴으로 나타나고 평소에 속이 쓰림과 동시에 잠을 잘 못 자고 갈증이 많이 나고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근데 또 다른 환자는 소화가 또 안 된다고 왔는데 속이 아프대요. 쓰린 게 아니라 쥐어짜듯이 아프고 그리고 동시에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평소에 잘 두근거리고 긴장을 잘 한대요. 그런 식으로 환자마다 그렇게 다른 증상을 나타내듯이 그 환자마다 지켜야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라든지 환자마다 복용해야 되는 그런 약 처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체적으로 그런 생활 습관을 잘 만든과 동시에 내 개개인의 체질을 알고 거기에 따라 잘 맞는 한약을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식습관을 가진다든지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들은 그 환자마다 각각의 다른 체질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생활 습관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각각 다른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그 환자에 맞는 솔루션대로 치료하고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둘을 모두 다 잘 챙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간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내용들은 기존 상식에 반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다 들어서 알고 있고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알아왔던 내용들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치료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혹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만성질환들을 종합 솔루션으로 접근해서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느꼈던 그 부분들, 그게 바로 치료로 갈 수 있는 정답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제가 재밌어하는 다른 주제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동안 난임이던 부부가 2달 만에 임신이 됐던 그런 사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밥을 잘 챙겨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는 방법, 거꾸로 말하자면 밥을 안 먹었는데도 살이 그간 빠지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계속 치료해도 낫지 않던 피부질환, 낫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재밌어하는 주제라서 다음에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지켜봐 주시면 제가 재밌어하는 주제들을 같이 다뤄보도록 할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곽도원이었습니다. 같이 안녕하게 내일을 사시겠습니까?